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저번 시간에 라이브 GDX로 이제 스플래시 화면 만드는 거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그 다음 주제인 로딩 화면 만들기, 그걸 좀 해보려고 합니다. 로딩 화면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로딩 화면을 왜 쓰냐, 뭐 그런 이유가 가장 클 거예요. 그 화면과 화면 사이 넘어가는데 왜 굳이 그런 게 필요하냐, 없는 게 더 빠르지 않냐, 뭐 그런 생각을 좀 하실 수도 있는데, 그 로딩 화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음 화면에서 어떤 리소스들이 쓰이는지 그 리소스들을 이제 로드하는, 그러니까 하드디스크로부터 프로그램으로 그걸 로드하는 뭐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프로그램하고 그 하드하고는 조금 속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속도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라고 해야 되나? 그 속도 차이 때문에 어쩔 수 없이라는 게 맞겠네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용하는 게 이제 로딩 화면이에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소개할 거는 솔직히 말해서 리소스도 크지 않아요. 뭐 기껏 해봐야 뭐 이미지 한두 개. 그런데 이제 그냥 로딩 화면을 만든 이유가 뭐냐? 이 화면에서 다른 화면을 넘어가는데 그 약간의 변화성, 그거 변화적인 그런 이제 동적인 뭐 그런 효과를 주기 위해서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뭐 그런 거예요. 뭐 굳이 안 넣어도 상관은 없지만 그래도 있어 보이게 하기 위해서 뭐 그런 개념으로 이렇게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굳이 없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저는 넣는 걸 더 추천해요. 왜냐면은 그 이제 화면상에서 그 불러오는데 그 리소스를 불러오는 그 기능만 빼놨을 뿐이지 사실상 거의 모든 기능은 다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나중에 그 리소스가 커져서 그런 기능을 넣는다고 하면은 충분히 추가해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나중에 프로그램 설계상 추가를 해도 크게 문제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좋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이제 잡설은 여기까지 하고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이제 전에 만들었던 프로젝트를 여시고 코어에다가 전에 만들었던 이 씬이라는 패키지 여기다가 새로운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줄게요. 명칭은 자유지만은 저는 로딩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이 로딩 하나 만들고 씬이니까 우리가 전에 만들었던 기본적인 씬 베이스 씬을 상속 받아야겠죠. 베이스 씬을 상속 받고 얘가 가지고 있는 추상 메소드들을 전부 다 가지고 오고 그리고 컨스트럭터도 하나 만들어주고요. 기본적으로 해줘야 될 일은 init 여기다 써주고 우리가 베이스 씬이 가지고 있는 여분의 레이어 스테이지 얘도 새로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 렌더러 가서 카메라.점 업데이트 그리고 gdx.gl.gl 클리어 컬러 1111 그 다음에 gdx.gl.gl 클리어 gl 컬러 버퍼 비트 그리고 stage.draw 그 다음에 업데이트 델타 위로 올라가서 이 업데이트에 있는 여기다가 stage.act 델타 이렇게만 해도 기본적인 건 끝난 거예요. 이제 여기서 추가만 하면 돼요. 계속해서.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시작하기 전에 로딩 화면은 현재 화면에서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는 어느 화면을 넘어갈 건지 그런 정보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 정보를 알기 위해서는 저는 뭘 이용하냐면 열거형을 이용해요. 열거형. 열거형 데이터를 이용해서 현재 그 씬 데이터가 어떤 건지 혹은 다음으로 넘어갈 그 씬 데이터가 그 씬이 무슨 씬인지 어느 장면으로 넘어가야 되는지 그런 데이터로 저는 열거형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그 말이 좀 꼬이게 하는데 여하튼 그런 걸 이제 이용할 겁니다. 그래서 이 베이스 씬, 이 베이스 씬에다가 뭐라고 이렇게 만들어 주시냐면은 public enum 그다음에 scene type 그리고 뭐 이 scene type enum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넣고 싶은 데이터들을 계속 넣으면 돼요. 저는 기본적으로 넣어야 할 그런 데이터들만 일단 넣을게요. 그래서 type 메뉴 그다음에 type 게임 type result 뭐 외에 기타 등등 있겠죠. 일단 저는 이렇게 세 개만 만들어 둘 거예요. 그래서 얘를 어디에 이용하느냐, 로딩에서도 이용하고 그 다음에 저 메인 클래스인가 MyGDX 게임이라는 저 클래스에서도 이용할 거예요. 아니 그리고 그 기타 이제 스플래시 씬에서도 다 이제 그대로 이용할 거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protected scene type 2 이제 2는 뭐뭐로 가다 혹은 뭐 누구한테 뭐 이런 거죠. 뭐 그래서 그냥 2라고 이름을 지어 줄게요. 마찬가지로 컨스트럭터에다가 똑같이 scene type 2를 만들어 주시고 this.to는 2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저장하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화면을 어떻게 넘기냐인데 기본적으로 이제 로딩 화면 같은 경우에는 로딩 화면을 왔을 때 데이터가 전부 다 로딩이 되면은 그 이후에 이제 넘어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로딩할 거는 뭐 그렇게 많지도 않기 때문에 그냥 그 어디냐 클래스 내부 자체에서 로딩을 끝내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시간초, 그냥 몇 초 이후에 그 로딩을 하고 이렇게 넘겨라 하는 그런 식으로 할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넘기냐 그게 가장 관건인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분의 레이어 있죠. 스테이지에다가 이벤트를 걸어줄 겁니다. 그러니까 씬2D에서 걸 수 있는 이벤트라고 하면 액션이죠. 액션을 걸 건데 무슨 액션이냐? stage.add action 그 다음에 actions.delay 보통 한 3초에서 2초 정도가 적당하겠네요. 그 다음에 여기는 두 번째, 그러니까 2초 후에 실행될 또 다른 액션. 거기는 뭘 넣느냐? actions.run이라고 해주세요. run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사용하게 된다면은 그 우리가 일반 자바에서 사용하는 타이머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즉, 이 run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스레드 형식으로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런어블을 이용하는 것도 그 때문이에요. 그래서 new 런어블 굳이 액션을 이용하지 않아도 되고 타이머를 이용해도 되는데 개인적으로는 타이머보다는 이 런어블이 그러니까 액션이 더 정확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런을 만들어주고 여기다가 스위치를 씁니다. 스위치 하고 to 어디로 갈 것이냐 그리고 케이스 타입 메뉴 혹은 케이스 타입 게임 혹은 케이스 타입 리절트 이도저도 아닌 디폴트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앱. getScreen.dispose 앱.setScreen에서 new 해가지고 새로운 그 씬, 가고자 하는 씬을 이렇게 써주면 되는데, 뭐 이거는 지금 해줄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직 그 넘어갈 씬이 없잖아요. 현재 로딩 화면밖에 없는데 어디로 넘어가겠어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쓴다라는 것만 알아주시고, 요거 이제 디스포즈 하기 전에, 그러니까 다른 화면 넘어가기 전에, 원래는 이 보통 이 셋 스크린을 하기 전에 먼저 만들어요. 그 스크린을 먼저 만들고, 그 스크린 내부에서 뭐 로딩하는 그런 메소드를 실행했을 때 그게 전부 다 실행이 됐는가라고 했을 때 뭐 true다 아니면 얼마만큼 됐다라는 게 뭐 그런 이제 현재 뭐 프리시저라고 하나요? 그 얼마만큼 실행이 되었는가 그런 거를 가져와서 이 로딩 화면에다 뿌려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다 로딩이 됐다 그러면은 현재 화면을, 그러니까 로딩 화면을 디스포즈하고 셋 스크린 해가지고 다음 화면 미리 만들었던 거 로딩이 끝난 거 그걸 이제 셋 스크린 해가지고 현재 화면에 띄우면 되겠죠. 네, 그런 형식으로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는 일단 냅둘게요. 네, 냅두고 이제 이 로딩 화면을 이제 어떻게 꾸밀 것인가, 어 그런 걸 좀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로딩 화면 같은 경우에는 거의 크게 자주 쓰이는 방법으로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 방법은 이런 이제 프로그레스 휠, 이 휠이 계속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방식이나, 아니면은 그 프로그레스 바로 되어 있어서 그 현재 진행 상황의 퍼센트 단위로 이렇게 점점 채워져 나아가는 뭐 그런 방식이 있는데, 저는 그 두 가지 다 어떻게 구현하는지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우선은 제일 간단한 방법들로 해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음, 우선 이 프로그레스 휠로 구현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일단 저는 이런 이미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이미지를 이용해서 그걸 이제 옮기도록 할 거예요. 이제 그 프로젝트에 이 이미지 파일을 뭐 어디서 구해 오셔도 상관없고 해서, 이 이미지 파일을 안드로이드 에셋에다가 이 이미지스라는 폴더를 만들고, 그 안에다가 다시 로딩이라는 이미지 아니 로딩이라는 폴더를 만들고 이 안에다 이렇게 넣을게요. 파일명을 로딩 휠로,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폴더 하나 더 만들게요. etc라고. 이거 패키지 겹치는 게 싫어가지고 대충 이렇게 보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가져왔어요. 가져왔으면은 이제 화면에다 그려야 될 거 아니에요. 화면에 그릴 때 저 이미지를 가져오는 이제 클래스 중에서는 저는 여러 가지 이렇게 방면으로 활용할 수 있는 스프라이트를 좀 이용하려고 해요. 그래서 프로텍티드 스프라이트 휠, 이 휠을 가지고 이제 여기다가 휠을 만들어줍니다. 휠은 new sprite. 그럼 여기 파라미터가 이제 텍스처로 나오는데, 텍스처는 뭐 만들어주면 되겠죠. new texture. 여기는 이제 파일 핸들을 요구할 테니까 파일 핸들 가져오면 됩니다. gdx.files.internal images.loading wheel.png. 네, 이렇게 가져오고 이걸 이제 그리면 돼요. 우리 전에 그려본 적 있죠? 얘는 이제 씬2D가 아니라 그래픽스에 있는 이기 때문에 G2D 했어요. G2D.
그래가지고 그 스테이지에 이렇게 애드를 할 수 없어요. 그 액터로서. 그래서 GL 방식으로 그려줘야 되는데 뭐 전에 그려봤으니 이렇게 뭐 쉬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렌더에다가 배치점 begin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배치점 end 이 사이에다가 이제 저 휠을 그려주면 됩니다. 그래서 배치점 draw 여기다가 휠 어느 위치냐 저는 정 가운데 놓고 높이는 살짝 위로 그런 형식으로 이렇게 쓸게요. 그래서 가로로 오는 방법 가로 가운데 정렬 mygdx with 마이너스 휠 get with 나누기 2 일단 세로도 똑같이 mygdx case 마이너스 휠 get s 나누기 2에 얘를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감싸고 75픽셀 정도 위로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 아주 적당한 높이에 위치하게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액트 업데이트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그래서 어떻게 그려지나? 왠지 잘못 누른 듯한 느낌이 들어요. 아직 수정할 게 남았는데 스플래시 홈이 나오겠죠. 이러면 안 되는데. 자, 화면을 이제 빠르게 테스트하기 위해서 이 스플래시 씬을 일단 냅두고 set screen new loading 해놓고 여기다가 this scene type menu 이런 식으로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실행하게 되면은 바로 로딩 화면부터 실행하겠죠. 그러면은 그 스플래시 씬을 봐야 되는 그 시간이 줄어드니까 훨씬 더 빠르게 테스트를 할 수 있겠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요만한 높이 정 가운데 위치에서 살짝 높은 그 위치 왜 이 위치를 제가 선호하냐면요 이 밑에다가 이제 로딩이라는 글자를 또 쓸 수도 있고 하니까 전 이 위치가 딱 적당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저 휠이 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업데이트는 화면을 갱신하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휠 점 로테이트 1F 돌리면 됩니다. 안 돌아가네요. 이 로테이트가 셋 로테이션 1F 였나? 안 돌아가네요. 제 기억으로는 이걸 그냥 로테이트 돌리면은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아마 아무래도 그걸 줘야겠네요. 프로텍티드 플러트하고 앵글 기본적으로는 이제 0.0F겠죠. 휠점 set 로테이션 해서 앵글 넣어주고 앵글은 플러스는 여기죠. if 앵글 퍼센트 360이 0
앵글은 앵글은 플러스는 1F. 제가 업데이트 안 써줬나요? 업데이트 써줬는데. 설마 그냥 배치로 돌려서 그런가? 네, 잘 돌아가네요. 이걸 그냥 이미지로 처리를 해서 돌려서 그런가 봐요. 그냥 휠로 그냥 휠 자체로 돌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스프라이트 자체로 돌렸어야 되는데 이미지로 돌려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위치를 어디서 잡아주냐? 그냥 여기서 잡아주면 될 것 같아요. set position 해가지고 my gdx game with 마이너스 wheel get with, 그리고 나는 이 my gdx game haste wheel get haste 나는 이, 그리고 다시 전체 플러스 75. 네, 이렇게 해주고 아까 보니까 역방향으로 돌았죠? 그러면은 마이너스로 해주면 됩니다. 잘 돌아가죠? 돌아가는 속도가 마음에 안 드시면은 이 각도 수를 변경하시면 될 것 같아요. 2도씩 가면 좀 더 빠르게, 3도는 더 빠르게, 4도는 완전 빠르게, 뭐 이런 식으로. 1도만 변경이 돼. 1도만 추가되는데, 그러니까 1도에서 2도만 됐는데도 이렇게 빨라요. 여기 만약에 5도가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5도. 완전 빠르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적당한 게 2도 정도니까 뭐 적당하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서클링 이미지 같은 경우가 회전, 이렇게 돌아가는 이미지, 라운딩 이미지라고 해야 되나? 이거는 이렇게 구현하는 거다라는 것만 이렇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돌리면 돼요, 이미지를. 이미지를 이렇게 돌리면 되는 거고, 이번에는 이제 그 밑에다가 그림, 그 프로그레스 바를 그리도록 해볼게요. 일단은 그 네모를 그린다는 거는, 그러니까 이미지가 아니라, 이미지로 그리게 되면 리소스 소모가 조금 크니까 내부에서 그 도형을 그리는, 그러니까 기아 엔진을 통해서 그 이미지를 그리도록 할게요. 이미지가 아니라 도형을 그리도록 할게요.
도형 그리는 거는 Protected Shape Renderer 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Shape Renderer 하나 가지고 있고, 이거를 이제 여기다가 Shape Renderer는 New Shape Renderer 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리고 배지 begin 하고 여기다가 Shape Renderer도 마찬가지로 begin. 근데 얘는 쉐이프 타입이 있어야 돼요.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쉐이프 렌더러하고 라인. 라인으로 하게 되면은 선만 그리는 거. 사각형을 그린다 그러면은 채움이 없는 거. 그걸 말하는 거고요. 근데 여기 만약에 필드라고 해놓으면은 내부 색을 채운 거고요. 일단은 저는 라인으로 먼저 그릴게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어야죠. 비긴이 아니죠. 엔드. 그래서 여기다 일단 그립니다. 주열 좌표계로. 쉐이프랜드러 점 드로 이제 렉트. 우리 게임 크기가 640에 480인가요? 그러면은 가로 x 위치는 -gdx 게임 점 with 마이너스 200, 즉 480이었죠? 마찬가지로 180으로 할게요. 그리고 200에 50. 얘를 그려주기 전에 쉐이프 렌더러 색을 설정할 수 있어요. 쉐이프 렌더러 점 set color. 그래서 컬러 색상은 RGBA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컬러 점 저는 레드로 할게요. 레드. 그리고 이제 확인을 해볼게요. 크기가 좀 작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좀 더 키워줄게요. 300, 50, 400이면 충분할 것 같네요. 400이면은 볼만하겠네. 400 좀 낮추고 크기도 25 정도로 줄이고, 아니다, 35 정도로 줄이고, 그리고 확인을 해볼게요. 네, 이 정도 길이면 되겠네요. 그리고 이제 이 안에 저걸 한번 채워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한번 채워봅니다. 똑같이 shape renderer 점 begin, 타입을 shape renderer 점 field, 그다음에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어야 된다, 그렇죠? end. 그리고 색상을 좀 다르게 할게요. shape renderer 점 set color, 컬러 점 요번에는 로얄이라는 색이 있었던 것 같은데, 로얄. 그리고 shape renderer 점 rect, mygdx with 마이너스 395 나는 2, 395? 395. 네, 이 정도면 충분하겠네요. 그리고 152, 395에 31 확인을 해볼게요. 네, 이렇게 나옵니다. 뭐 볼만하죠. 색상이 좀 마음에 안 들긴 한데 뭐 상관없으려나. 겉에 색상을 바꾸도록 할게요. 라인 색상을
차라리 라인 색상을 로얄로 하고 얘를 바꾸도록 하죠. 음, 아까 마룬이란 색이 있었는데 마룬은 무슨 색일까? 처음 보는 색인데. 이게 더 나은 것 같네요. 음, 그럼 이 색상을 가도록 합시다. 네, 이렇게 그려요. 이렇게 그리는데 우리가 원하는 건 이게 아니죠. 처음부터 꽉 차 있는 게 아니라 점차 채워져 나가는 그런 방식이잖아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 일단은 이제 어, 데이터를 하나 가지고 있어야 돼요. protected float 음, 어, with라고 할게요. 얘는 395F고요. 저걸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mass utils 점 rough 그 다음에 여기 from value가 0f to value가 아까 우리가 썼던 bar with 0.1f 이렇게 해놓고 여기를 395F로 하고 얘를 0.0F로 바꿔놓을게요. 그래서 여기다가 0F가 아니라 bar with로 하고 bar with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 얘를 bar with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행해 볼게요. 이렇게 갑니다. 보셨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프로그레스 바가 이렇게 순식간에 쭉 차오르는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이거를 인위적으로 구현한 거고 원래 보통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데이터로 이렇게 수치를 해가지고 퍼센트 단위로 수치를 시켜가지고 이걸 채우는데 혹은 아니 클리핑을 하던지 둘 중에 하나로 하는데 여기는 그냥 간단히 구현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할 수 있다 라는 거 그냥 구현해 봤어요. 그래서 좀 더 꾸며 보도록 할게요. 왠지 휠은 좀 마음에 안 들어요. 만들고 나니까. 그래서 휠은 좀 지우고 휠을 지우고 이 프로그레스 바로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지우고 높이를 좀 올리도록 할게요. 100, 200으로 올리도록 할게요. 200으로 올리고 그 다음에 저 폰트로부터 프로텍티드 비트맵 폰트를 하나 가지고 있을 겁니다. 여기다가 이제 폰트는 new 이제 폰트 제너레이터는 new free type 폰트 제너레이터 그리고 gdx.files.internal 폰트 1.ttf 그리고
free type font 파라미터는 new free type font 파라미터 점 사이즈는 42 파라미터 점 컬러는 컬러 점 블랙 대충 이 정도만 있으면 될 것 같고 파라미터 점 캐릭터는 로딩 그래서 폰트는 generator 폰트 파라미터 그리고 generator.dispose 디스포즈로 왔을 때 여기도 똑같이 font.dispose 그리고 요 위에다가 batch.begin batch.end 그리고 여기다가 폰트를 써줍니다. font.draw batch 그리고 여기는 loading x, y, with, height 이 부분은 전에 썼던 방법 그대로 쓰면 될 것 같아요. my gdx game with 마이너스 font get font 까먹었어. 스플래시에서 뭐 썼죠? 라벨 썼었구나. 똑같이 라벨을 쓸게요. 그냥 라벨 쓰는 게 편할 것 같아. 그래서 여기도 라벨을 하나 만들어 줍니다. 라벨 프로텍티드 라벨 이렇게 그리고 라벨 스타일은 new 라벨 스타일 폰트 컬러 점 올리브가 아니지 블랙 라벨 이제 라벨은 new 라벨 그리고 스타일 로딩 스타일 라벨.set position my gdx game with 마이너스 라벨.get clip layout 나누기 2 콤마 그러니까 200이었으니까 200보다 조금 더 위. 라벨은 씬2D니까 그 좌표계가 반대일 거예요. 그러면은 몇이 돼야 되나? 480에서 200을 빼고 280에서 35를 빼면은 245에서 220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네요.
그리고 스테이지 점 add actor 그래서 라벨 그리고 한번 확인해 볼게요. 조금 낮네요. 200으로 줄여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라벨 점 set alignment에서 align 점 center로 해주고요. 좀 더 늘려야 되는구나. (240으로) 늘려줄게요. 센터 스플래시 씬에서도 똑같이 센터 포지션에 센터를 줬구나. align center 이것저것 너무 많이 건들다 보니까 너무 헷갈리네요. 좀 더 올려야겠네. 80 네, 충분합니다. 이 정도면 보기 딱 좋네요. 그래서 이게 이제 여기 오게 되면은 넘어가는 방식으로 해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시간초대로 넘어가셔도 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여러분들이 알아서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간단하게 간단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저한테는 그렇게 크게 어려운 건 없어서요. 이렇게 여러 가지를 다루다 보니까 좀 헷갈린 면은 있긴 하지만은 그래서 그 두 가지 방법 어떻게 그 프로그레스 휠이 이제 도는지 돌게 만드는지 뭐 그거랑 그 다음에 저거 프로그레스 바 움직이게 하는 거 꽉 채우게 하는 거 그거 이렇게 어떻게 하는 건지 오늘 알아봤어요. 뭐 여러 가지 방면으로 이렇게 좀 응용하셔서 사용할 수 있으니까 좋은 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은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강의는 메뉴 씬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메뉴 씬을 만들어서 어, 메뉴 씬을 만들어서 그 메뉴 이동하는 거 해보도록 할 거고요. 이제 우리가 라이브 GTX 내에서 카메라를 쓰기 때문에 그 카메라를 이용한 여러 가지 기법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표현, 연출, 네, 연출 기법이라고 하죠. 연출 기법도 여러 가지 있으니까 그런 것도 나중에 다 소개를 해드릴 거고. 그래서 화면 전환, 그러니까 트랜지션에 관한 그런 이제 기법들도 소개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